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두 노장 선수들 위주로 중원을 짰다가 상대의 동적인 움직임에 말리고 말았다. 대신 라스팔마스는 지난 경기 상대인 아틀레티코에 비해서는 동적인 면이 상당히 적은 편. 그나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비비 라인이 건재했던 때라 만나기만 하면 다득점을 기록하던 때의 상황과는 공격진 구성이 매우 다르나 일단 정적인 상대의 스타일 덕에 지난 경기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3골을 허용하는 양상은 적어질 수 있을 것. 지리적인 약점 때문에 왜 원정 경기가 약점인 팀이다. 물론 원정에서도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으로 레알을 만났을 때에는 중원 장악을 고집하지 않고 500도 쓰는 등 나름대로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 물론 공격력이 중원의 장악력 대비 매우 약하다는 점 때문에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사용하는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레알 마드리드가 기본적으로는 우세. 정적인 상대 덕분에 지난 경기처럼 중앙에서의 에너지 레벨 저하에 시달릴 염려는 없고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꽤 강했던 편이다. 물론 라스팔마스가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이기도 하고 라스팔마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레알 공격진 비비와 현재 레알의 공격 라인업 무게감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튀랑 마이너스 라우타로 조합의 득점포가 주춤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일단 둘의 호흡 자체나 온더볼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노글로의 복귀로 인해서 중원이 전력이 100%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사수올로의 중원 장악력이 생각보다는 기복이 심해 인테르가 능히 중앙을 잡고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인테르 3미들의 안정성은 고정값에 가깝다.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 다만 중원을 장악당해 로리엔테 마이너스 베라르디로 향하는 공의 양이 줄어들 경우 언제라도 뚝 끊겨버릴 수 있는 것이 사수올로의 득점력이다. 이런 면에서 3미들과 300의 안정성이 디폴트에 가까운 인테르 같은 팀은 사수올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인테르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일단 인테르는 사수올로의 중앙 장악을 장담하기 어려울 만한 3미들과 300을 가지고 있어 사수올로가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타입의 팀이다.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과 휘랑 마이너스 라우타로의 방점을 찍는 능력이 하락세라는 점이 염려스럽기는 하나 둘의 호흡이나 온더볼 상황에서 공격진을 이끄는 능력 자체는 이상이 없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1-1로 몬차를 상대로 무승부, 올 시즌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임모빌레도 직격탄을 맞아버린 상황인데 토리노도 중앙에서 버티는 힘이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가 확실하게 득점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라치오가 토리노를 상대로 2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없었다. 일단 리치, 라도니치 등 미드필더진의 퀄리티와 전진성은 상당히 좋은 편. 오히려 라치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도 더 낫다고 볼 여지가 있을 듯. 다만 여전히 노.9의 영향력이 아쉬운 편이고 중원 전력이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으면 뻥축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라치오의 중원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라치오를 토리노가 잘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라치오의 중원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하면 떨어진 편이고
토리노의 단단함을 라치오가 잘 공략하는 양상도 아니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나폴리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전마저 반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거취가 상당히 위험해질 것. 다행히 우디네세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나폴리가 최근 시달리고 있는 선제골 실점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플랜B를 만들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데 능하지는 않은 감독과 오시멘의 폼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 지난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기대 득점이 2점을 넘겼으나 결국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다. 사실 루카 마이너스 토뱅 투톱이 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고 중앙 미드필더진이 답답해서 자신들이 나온 양상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 문제는 나폴리의 중원 전력을 우디네세가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느냐인데 지난 시즌 나폴리 중원 라인과 올 시즌 라인은 변화가 없다. 나폴리의 승리를 점치나 확실하게 우디네세를 압도하는 그림은 아닐 것. 나폴리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플랜 B는 부족한 유형이고 우디네세도 3명의 미드필더와 3명의 센터백으로 상당히 후방에 사람을 많이 두는 모습. 오시멘의 폼도 최근에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카디스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다. 비아레알을 3-1로 잡아내거나 베티스와 비기는 등 기세가 꽤 괜찮기는 한데 사실 이 두 팀은 철저한 지공팀이라서 4-4-2를 주로 쓰는 두 줄 수비의 카디스가 상대하기에는 쉬운 유형. 다만 라요의 경우 측면이 좋고 압박의 강도가 매우 좋은 유형이라 카디스가 상대한 팀들과의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강한 전방 압박과 기동성이라는 축구를 상당히 잘 유지하는 편,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도 그 스타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전력 차이와 피지컬이 좋은 팀에게는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압박 대응 능력이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상당히 잘 가져오는 편. 카디스도 꽤 초반 페이스가 좋기는 하지만 대패를 안긴 AT같이 압박 대응이 자연스럽고 라요보다 전력이 위인 팀까지는 아니다. 라요의 승리를 생각해보는 매치다. 일단 카디스가 제법 괜찮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지공 양상의 팀이 아닌 동적인 라요를 상대로는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 라요의 경우 강호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잘 유지하는 편이고 압박 대응 능력이 부족한 하위 전력팀을 상대로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